유명한 마케터 한 분은 모기업의 열렬한 팬이었다고 해요. 어떤 모기업이요? 저희 여기 아 이러한 꼬리 질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저희 첫 번째 솔루션은 이제 1분 자기소개 하는 거예요. 기업의 71%는 면접을 진행하는 도중에 합격이랑 불합격을 이제 결정한다고 해요. 이 말 뜻은 면접이 채 끝나기 전에 유진님의 합격이랑 불합격 여부가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면접도 전략을 잘 세워서 진행해 주셔야 되세요. 특히 첫 번째 관문인 1분 자기소개는 기승전결을 토대로 용의주도한 전략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내가 하고 싶은 말보다 스스로 경쟁력 있는 사람이라고 어필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유진님이 작성해 주신 거 먼저 한번 봐보겠습니다. 호텔리어를 꿈꾸고 있는 저의 성격은 매우 활발하며 지나가는 사람을 잡고 10분 동안 얘기할 수 있을 만큼 뛰어난 사교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먼저 감사 인사는 면접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말해주시면 좋고요. 어필할 부분은 주관적으로 말하기보다는 경험을 통해서 객관적이고 구체적이게 설명해 주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경험을 통한 성과가 없을 경우에는 유진님이 성장한 부분에 대해서 어필해 주시면 돼요. 솔루션 토대로 제가 작성한 거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관광 영어통합과 3학년 이유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호텔리어의 꿈을 위해 실무 경험과 실력을 쌓기 위해서 지난해 땡땡호텔 비스트로에서 3개월간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다양한 고객들을 마주하면서 상황 대처하는 방법을 터득했고 신속한 서비스로 이달의 친절한 아르바이트생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서비스의 기본과 위기를 헤쳐나가는 방법에 대해 배울 수 있었으며 저의 이러한 경험으로 땡땡호텔에 도움이 되는 인원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조금 더 구체적이고 잘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업계에서 유명한 마케터 한 분은 모기업의 열렬한 팬이었다고 해요. 어떤 모기업이요? 저희 여기 인적 해당 기업의 서비스 사용 후기를 SNS에 지속적으로 업로드한 결과 해당 기업에서 먼저 취업 제안을 해서 좋은 커리어를 쌓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기업 입장에서는 자기 회사에 관심이 많은 지원자를 좋아해요. 가고자 하는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의 사전 정보는 물론 해당 서비스나 제품을 이용해보는 것도 좋아요. 유진님의 지원 동기와 제가 말한 예시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먼저 유진님이 작성해주신 지원 동기 봐보도록 할게요. 저희 사교적인 성격과 상대방의 니즈를 잘 파악하는 장점이 호텔에 근무함으로써 많은 손님들에게도 만족감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호텔 직무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지원한 기업의 포트폴리오 및 최근 이슈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지원 기업의 서비스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다면 본인이 느꼈던 장점이나 단점, 그리고 개선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면 좋고요. 마지막으로는 지원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과 유진님만의 장점을 연결시켜주면 좋겠죠? 제가 작성한 거 한번 비교해 볼게요. 지난해 가족여행으로 땡땡호텔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예정된 체크인 시간보다 일찍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 대기룸도 안내해주는 등 고객의 편리함에 힘쓰는 모습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한편 주문한 음식이 너무 늦게 도착하여 불편을 겪은 경험도 있습니다. 땡땡호텔의 장점인 친절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이용해보니 언제나 고객의 행복과 편리함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땡땡호텔의 철학에 더 공감하게 되면서 땡땡호텔 이용 중 불편했던 음식, 룸 서비스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고객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고객의 선택에 따라 음식 픽업 방법을 다양하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과 동시에 땡땡호텔에 인원이 되고 싶다는 열망이 생겼습니다. 사교적이고 타인의 니즈를 잘 파악하는 저의 장점과 땡땡호텔의 서비스가 혼합된다면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긍정적인 집단에서 성장하고 싶다는 마음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작성해주시면 본인의 장점도 한 번 더 어필할 수 있겠죠? 면접 시작 전에 제작진분들한테 들었는데 앞서서 면접을 진행했던 친구도 실수를 똑같이 했더라고요. 바로 구체적인 경험 없이 추상적으로 자신의 강점을 설명한다는 거였어요. 처음 보는 면접관에게 나라는 사람의 강점을 어필하는 방법, 꼬리에 꼬리를 무는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서 전달하는 방식이 중요해요. 한번 봐볼게요. 저는 흡수력이 빠른 점이 강점입니다.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동아리, 방과후 활동 등 다양한 곳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처음 경험한 일이어도 한번 배운 일에 대한 노하우를 금방 터득하고 이를 다음 활동에서 활용하는 등 일처리를 능숙하게 해내는 편입니다. 이렇게 작성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실제 경험했던 일화를 예시로 들어서 한 편의 이야기를 만들어주면 좋고요. 그 주장에는 반드시 근거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 성과 및 성장에 대해서 설명해주면 좋아요. 이제 제가 작성했던 거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학교
학교 시간류 동아리 F&B에서 내년 교내 축제를 맞이하여 1일 카페를 진행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1학년으로 처음 행사에 참여했던 저는 밀려오는 주문량으로 음료를 잘못 제조하거나 엎지르는 실수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다음 날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음료 주문 과정 및 배달 동선을 체크하여 효율적으로 일 처리할 수 있도록 사전 시뮬레이션을 하였고 실제로 실수 없이 빠르게 행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인정받아 다음 해에는 카페의 총괄 매니저로 활동하게 되었고 또 다른 돌발 상황이 생겨도 빠르게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저는 어떤 새로운 일이든 도전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생겼고 실수를 하더라도 효율적인 개선법을 찾아 해결하는 집요함으로 어려운 일도 결국에는 능숙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해내는 것이 저의 큰 강점이 되었습니다. 어때요? 여기까지 좀 어떤 것 같아요? 면접 볼 때 정말 많은 도움은 될 것 같아요. 네 번째 가볼게요. 면접 보는 동안 나라는 사람을 충분히 어필하기 위한 부족한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굳이 나의 단점을 있는 그대로 전달할 필요는 없어요. 즉, 나의 단점도 장점이 되게끔 전략적으로 설명하는 게 중요해요. 유진님이 작성해온 답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저의 성격의 장점은 매우 사교적인 것입니다. 학교생활 중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 순식간에 친해지는 저의 친화력으로 인하여 많은 인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신중한 결정을 한다는 것이 저의 단점입니다. 한 활동에 지나치게 몰입하면 다른 활동이 조금 지체되는 경향이 있어 그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문제의 배경과 원인을 살피며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키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솔루션 드릴게요. 먼저 장점을 통해 위기를 극복한 사례를 서술해 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단점을 고쳐나간 방식에 대해서 서술해 주시면 좋고요. 이 말은 과거의 단점이 현재의 장점이 되게끔 설명해 주시면 되시는 거세요. 자, 제가 작성한 거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위기에 좌절하지 않고 도전하는 끈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 단위의 관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땡땡투어가 주최한 공모전에 참여하여 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적이 있었는데 공모전에 참여하던 당시 시험을 치러하는 시험 기간이었고 작업하던 파일이 손상되어 다시 작업하기에 시간상의 여유가 부족하던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여 해당 공모전에 선발되어 해외 연수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반면 저의 단점은 지나친 배려와 막중한 책임감으로 압박감을 느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팀별 과제를 수행할 때 당시 팀장이었던 저는 팀원들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 과제의 일부분을 전담한 적이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하는 과제에서 팀원들의 동의를 구했다 하더라도 형평성에 어긋난 행동이었다는 것과 해당 팀원의 성장도 저하시키는 일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후 지나친 배려는 붕괴될 수 있다는 교훈과 함께 현명하게 협업하는 방법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십니다. 유진님은 호텔 취업 희망하시면서 호텔 아르바이트나 통역봉사 많이 하고 다니시던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아무래도 호텔은 좀 경험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경험 위주로 많이 쌓은 것 같아요. 그거 아세요? 코로나를 거치면서 신입보다 경력을 좀 더 선호를 한대요. 왜냐면 실무에 바로 투입을 할 수가 있어서 불필요한 시간을 줄일 수가 있대요. 그렇게 일하고자 하는 직군 경험이나 유사 경험을 통해 나만의 인사이트를 만드는 게 중요해진 시대가 온 거예요. 유진님이 아르바이트 하시는 것처럼요. 저 아직 학생이지만 가고자 하는 분야에서 여러 번 아르바이트를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유진님이 작성해 주신 거 한번 봐볼게요. 저는 호텔 아르바이트를 해본 경험이 있으며 다양한 통역봉사를 통해 외국인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여 도움이 된 적이 있습니다. 먼저 유사 경험을 통해 지원한 기업에 기여할 수 있는 나만의 인사이트를 어필하면 좋고요. 두 번째로 유사 경험에서 담당했던 업무를 단순 나열하기보다는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어서 설명하면 좋아요. 마지막으로는 유사 경험을 통해 성장한 부분과 본 경험을 통해 깨달은 점으로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작성한 거 한번 봐볼게요. 올 초 학교 추천으로 땡땡호텔에서 한 달 동안 인턴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프론트에서 근무하던 중 미국 고객분들이 오셨고 평소 영어 회화 공부를 꾸준히 하던 습관 덕분에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신속하게 응대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밖에 맛집이나 여행지를 추천해달라는 요청에 고객의 취향을 먼저 파악한 후 음식과 문화 분위기를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맛집 리스트를 전달해드렸습니다. 이에 미국 손님은 다음에 한국에 온다면 꼭 이 호텔로 다시 오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노력에 대한 성취감을 절실히 느낄 수 있었던 경험이었으며 누군가에게 행복한 기억을 선사하는 호텔리어라는 직업에 더욱더 열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유진님은 면접을 한번 볼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아마 한 10분 정도 걸리지 않을까요? 10분이요? 네. 그 제가 알아봤는데 면접 한 번 볼 때 30분 정도 소요가 된대요. 그래서 30분 동안 질문에 최선을 다해 답변했는데 마지막에 강렬한 인상을 남겨야 된다는 부담감에 무리수를 두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서는 30분 동안 쌓아 올린 공든 탑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 되겠어요. 유진님이 답변해 주신 게 면접관님이 보는 저의 강점이나 저를 표현할 가장 좋은 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이거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던 질문이에요. 혹시 왜 이런 질문 하셨었나요? 아마 면접관님 입장에서는 이미 원하는 인재상이 조금 있지 않으실까 싶어서 그게 궁금해서 좀 물어본 것 같아요. 그쵸.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솔루션 3가지 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먼저 감사 인사는 자기소개 때가 아니라 마지막 인사할 때 하면 되고요. 직무와 관련된 질문을 해주셔야 해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이니만큼 어렵고 긴 질문은 하지 않는 게 좋고요. 자신의 포부를 밝히는 질문을 해주셔야 해요. 마지막으로 면접관이 면접자에게 물어본 질문은 역으로 똑같이 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이제 유진님 의도는 인재상이 궁금한 거였지만 이제 서로 곡해해서 오해할 부분이 생기기도 하고 네. 좀 예의가 없어 보일 수도 있어서 그 부분은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네. 수정한 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 만나뵙게 되어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자면 호텔리어의 자질 중 면접관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6가지 솔루션 외에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면접 꿀팁 알려드릴게요. 먼저 꼬리 질문에 대처하는 방법이에요. 아까 면접할 때 알고 계셨어요? 제가 꼬리 질문 2개 했었는데. 진짜요? 저희 면접관이 꼬리 질문을 하는 이유는 관심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면접자가 하는 말의 진위 여부와 답변의 일관성을 파악하기 위함일 수도 있어요. 면접자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꼬리 질문으로 당황할 수도 있고 당황하면 하려고 했던 말도 제대로 못할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꼬리 질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6하 원칙.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 원칙을 이용해서 답변하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로 면접 총평 한번 해볼게요. 면접자 이유진님은요, 개인의 주관적 생각이 아니라 실제 예시를 통한 객관적인 설명이 필요해요. 유진님의 답변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개인의 생각을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항상 구체적인 사례를 근거로 들어서 설명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려면 다양한 실전 경험을 쌓는 게 좋겠죠? 경험이 쌓이다 보면 곧 경력이 되는 거니까요. 오늘 고위 면접 어떠셨나요? 좀 아쉬운 부분이 제일 많았던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많이 알고 가는 것 같아요. 면접관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직접 예시를 만들어서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나가는 방법이 제가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호텔 아르바이트 더 많이 하고 좀 많은 경험을 쌓아야 될 것 같아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일단 유진님이 좀 긴장을 하셔서 준비한 만큼 이제 실력 발휘를 못 하신 것 같아서 저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오늘 드렸던 솔루션 통해서 좀 더 개선하고 발전해 나가신다면 원하시는 곳에 꼭 취업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럼 유진님은 10년 뒤에 뭐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아마 계속 하고 싶은 일 하고 있지 않을까요? 이 질문은 평소 지원한 분야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에요. 답변을 통해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도 파악할 수 있기에 신중하게 답변해야 해요. 지원한 분야에 대한 목표와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현재 하는 노력도 서술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럼 혹시 취미가 뭐예요? 보통 영화 보기나 피아노 치는 이 질문은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할 만한 취미가 있는지 확인하는 질문이에요. 평소 본인만의 스트레스 푸는 취미 생활이나 방법이 있다면 답변해 주세요.